알파 프로테오라고 하면은 이 단백질 자체의 설계 그리고 다른 것들과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 기술들 대비해서 3배에서 300배나 높은 결합력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렇게 7개의 표적 단백질이 있는데 이렇게 다 해봤더니 88%부터 9%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건데, 그래서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결합 친화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게 나온다. 충분히 낮게 나온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오랜만에 AI 신약 개발 관련된 소식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또 엄청난 AI 모델을 소개를 했는데요. 알파폴드 3에 이어서 이번에는 알파 프로테오라고 하는 AI 기반의 단백질 결합체를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다른 것들과 이게 결합을 하면서 뭔가 이제 바이러스를 없앤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독성을 중화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텐데, 단순히 그냥 단백질이 어떻게 접혀 있냐, 어떤 모양을 가지냐, 이런 모양을 가진 애들이 어떤 특성을 가질 거냐 이런 걸 예측한 게 아니라 어떤 것과 다른 것들이 결합했을 때 딱 잘 맞아가지고 이 효과가 어떻게 발현되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예측을 했는데, 이게 무려 실험을 안 해도 진짜 검증이 가능한 수준까지 AI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 자체가 또 AI의 하나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일이라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파폴드를 소개를 해드렸을 때 이 알파폴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 AI를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혹은 뭐 병이라든가 어떤 문제점, 바이러스라든가 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치료를 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인데, 만약에 여러분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AI가 접목돼서 진짜 잘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떼돈을 벌 수가 있겠죠. 이게 알파폴드 3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자분들한테 무료로 이걸 사용하게끔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놓은 알파 프로테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있던 방법에 비해서 이 단백질들끼리 결합을 한다면 이 결합 친화도라든가 이 성공률 자체가 엄청나게 우수했다는 거예요. 특히 7개의 다양한 표적 단백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3배에서 300배 높은 결합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AI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추적을 해냈는데, 걔네들이 실제로도 그렇게 결합력이 높다, 진짜 이제 서로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확인되는 수준이 3배에서 300배나 높은 결합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방법에서 비교를 해보면 이 알파 프로테오라고 하는 거는 훨씬 적은 양의 실험을 통해서도 이 서로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측을 할 때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험을 그만큼 덜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렇게도 실험해보고 저렇게도 실험해보고 결합이 됐니만 이런 거 다 해봐야 되는데, 알파 프로테오는 그냥 한 번에 중간 처리만 하면은 진짜 잘 갖다 붙는, 그래서 어떠한 효과를 발현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알파 프로테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연구들은 이제 결합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뭔가 이게 효과가 있느냐를 확인해 봤을 때 성공률이 되게 낮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9%에서 88%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보다 성공률이 700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게 제 채널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또 시약 개발 전체 과정에서 이제 페이즈 1, 2, 3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임상 1상, 2상, 3상이 돼 있고요. 뭐 전임상이 이제 프리클리니컬 테스트죠. 그 전에만 하더라도 자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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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년이죠. 이 과정에서 얘네들끼리 서로 잘 결합을 할 만한 후보들을 이제 검증하고 또 스크린에서 걸러내고 각각을 또 최적화해가지고 막 이런 과정들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왜 오래 걸릴까요? 매번 할 때마다 10,000개 이상 후보가 있는데 거기서 또 250개 후보가 걸러내고 10개, 20개 후보가 걸러내고, 이 과정 자체가 후보군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실험을 하면서 다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안 맞네, 조금이라도 안 맞는 것들은 걸러내야겠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 90% 이상이 채로 걸러지면서 2상, 3상 넘어가면서 이게 성공이 됐니 안 됐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AI로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최적화해서 얘네들이 잘 결합이 됩니다, 이 리간드랑 뭔가 좀 효용이 있어 보입니다, 중화가 잘 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으면은 시간 자체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돈이 된다는 거예요. 돈나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허를 내면은 20년 이렇게 치는데, 이거 개발하는 데만 15년 걸려갖고 다 인정은 됐다고 치더라도 그 특허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5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를 줄이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독점적인 특허 권력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테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프로테오는 이제 프로틴, 단백질에서 유래된 용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프로테오믹스라고 하면 이제 단백질체학, 이 생명체 내에서 발견되는 모든 단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프로테옴이라고 하면 생명체가 가진 모든 단백질의 집합을 의미하기도 하죠. 알파폴드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 접힘,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알파 프로테오라고 하면은 이 단백질 자체의 설계 그리고 다른 것들과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알파 프로테오 같은 경우는 이 제너레이터, 생성을 하는 부분과 이거를 걸러내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프로틴을 이제 생성하는 특정한 데이터 뱅크가 있을 텐데, 그 데이터 뱅크로부터 어떠한 프로틴, 단백질의 구조라든가 서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백질의 결합체를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설계를 한 다음에 이 필터로 걸러내는 거죠.
실험적으로 이게 진짜로 성공할 만한 결합체인가, 생성형 데이터니까 실제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 생성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후보군을 좀 걸러내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딱 건져내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을 해가지고 진짜로 이게 딱 결합체가 잘 갖다 붙나 안 붙나를 걸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 이 과정에서 이미 굉장한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특정한 단백질의 어떤 구조를 입력하면은 알파 프로테오가 이 어떤 특정한 결합 부위를, 이 하스파티체라고 돼 있죠. 결합 부위를 일단 정의한 다음에 여기에 딱 맞을 만한 어떤 바인더를 이제 형성을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 좀 잘 맞겠네, 요게 또 이제 딱 꽂히겠네, 뭔가 자물쇠 열쇠 딱 꽂아가지고 이 열쇠가 잘 맞네 안 맞네라고 하듯이 뭔가 이게 바인더가 이제 딱 맞네 안 맞네를 이제 필터링하면서 추론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알파 폴드 3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 자체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성과죠. 이 단백질 어떻게 생겼지? 이 접힘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접혀 있고, 이 접혀 있는 걸 알아야지만이 다른 것들이 어떻게 갖다 붙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알파 프로테오는 이 단백질의 결합체 자체에 대한 설계를 중점을 둬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나 이제 끈덕지게 잘 붙어 있느냐 요거를 효율적으로 잘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프로테오가 특정 표적에 맞춰가지고 단백질 간에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설계를 한다라거나, 이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약물로 만들면 되겠다, 아니면 진단할 때 이렇게 쓰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결합체를 만들 수 있을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 프로테오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얼마나 잘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높은 결합 친화도가 마치 특정 열쇠가 있는데 이 자물쇠에 딱 맞느냐 안 맞느냐 요거를 이제 찾는 게 알파 프로테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냥 아무 열쇠나 갖다 들고 막 금고에 막 이제 꽂았다 뺐다 하면은 이게 여러 번 이제 꽂았다 뺐다 하면서 맞니 안 맞니 이걸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알파 프로테오는 이제 딱 한 번만 딱 시도하더라도 이 마스터 키로 그냥 쫙 넣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밀도를 추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기술들 대비해서 3배에서 300배나 높은 결합력을 보였다고 해요.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을 텐데 결합력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회색이 딴 거 했던 거고, 알파 프로테오가 다른 요렇게 돼 있는데 개별적인 요러한 다양한 프로틴들이 있으면은 기존의 단백질 설계는 여러 번 실험해가면서 퍼즐이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하는 거지만, 알파 프로테오는 이런 실험적인 어떤 최적화 과정, 그러니까 실험을 계속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한 방에 완벽한 퍼즐 조각을 만드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점이 바로 이제 혁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렇게 7개의 표적 단백질이 있는데 이렇게 다 해봤더니 88%부터 9%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라는 거죠. 기존의 최첨단의 기술을 이용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AI를 학습시켜서 이렇게 높였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혁신적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다음 거 보시면은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건데, 다른 디자인 방법에 비해서 알파 프로테오 같은 경우에 이 결합 친화도라고 해서 이 나노몰 단위로 돼 있는 요 단위가 낮을수록 얘들이 뭔가 잘 붙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결합 친화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게 나온다. 충분히 낮게 나온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나노몰인데 이거 지금 선형이 아닙니다. 익스포넨셜이거든요. 10의 2승, 10의 1승, 10의 0승. 그러니까 111, 0.1이에요. 별 차이 안 나는 거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표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설계를 해봤고, 결국은 이렇게 찾은 거를 실험으로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코로나 이제 파생된 바이러스 같은 것도 이 바이러스를 중화시킨다라거나,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이제 암이나 염증 같은 것들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특정한 이제 표적 부위에 딱 결합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각적으로 보이기도 하니까 요 부분을 이제 들어가면은 이 딱 결합됩니다. 그럼 여기에 딱 맞는 어떤 약물을 처리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중화되거나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정확하게 결합되는 거를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알파 프로테오 같은 경우에 이 구조적 다양성들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구조로 이제 결합체를 생성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걸 생성한 다음에 이거를 필터링하는 구조니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굉장히 다양한 모양들을 생성한다는 그 얘기 자체가 엄청나게 다양한 다채로운 어떠한 결합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그만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잠재성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진짜 많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생성할 수가 있고, 알파 폴드에서 더 나가서 결합체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고요. 아무래도 알파 프로테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비드 19 같은 경우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이 연구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였다고 하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성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 VEGF 같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알파
프로테오가 이 생물학적 연구나 의약품 개발에서 새로운 결합체를 고려해서까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다양한 거를 생성할 수 있다 보니까 바이러스나 암 관련 표적에 관련돼서도 결합체를 계속 설계해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나온 거는 일부이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시도를 하게 되면은 향후 질병 치료 연구 관련해서 혁신적인 도구로 당연히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항체나 소분자 약물 개발보다 훨씬 더 작은 단백질 구조로 설계가 되니까 일단 이 생산 비용도 낮고 효과적인 약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관련된 소식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팔로우분들이 많이 추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것들, 유튜브에서는 올리기엔 좀 너무 짧은 이런 영상들, 재밌는 것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또 좋은 뉴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